이게 2013년부터 홍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 마진 없이 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이제 온라인 판매만 고집을 한 결과 후기가 33,000개 들어왔고요.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 기록하고 있고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재구매하는 그 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5점 만점에 4.9. 그거 야 대단한데요, 이건.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저온으로 48시간 동안 추출해서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저온 추출법이라는 걸요, 특허 내셨대요. 저온 추출법. 네, 그래서 야. 특허로 등록하셔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아, 이분 열정이 대단하신 젊으신 분 같아요. 네. 제품 그 패키지에도 생산자 실명하고 얼굴을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제품이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전액 환불해 된다는 거고요. 금액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 진짜. 금액도 참 저렴합니다. 네. 이게 이 홍삼액인데요. 네, 이게 60호에 69,000원이에요. 60호에 69,000원이면 한 포에 한 1,150원 꼴. 네, 홍삼 스틱이 있는데요. 스틱. 네,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가격이 59,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홍삼 정이 있죠. 이거는 액기스 내린 거 그런 거 끈적끈적한 그거 같은데. 이거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89,000원입니다. 89,000원. 이거는 하루에 한 3회 정도 1g 정도를 온수 또는 냉수에다가 섞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네. 타서. 예. 근데 이게 어른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용 어린이용도 있네. 있어요. 예. 네, 어린이용은 49,000원. 이것도 30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치. 네. 그리고 이거 다 홍삼 100% 들어간대요. 100% 홍삼. 네. 근데 이제 어린이용 홍삼만 이제 100%가 아닌데, 왜냐하면 아이들 입맛을 맞춰줘야 그렇지. 되니까. 쓰지 않게. 네. 예. 배, 꿀,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함유해가지고 같이 파신다고 합니다. 이거 시키실 때는 네이버에다가 나래 식품 농장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나래 식품 농장.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 2182 5385 010 2182 5385 이렇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건 의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빠지지 않고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사건 의뢰 이벤트 하나. 주문하실 때 배송 메시지란에요. 예. 사건 의뢰 통해서 주문합니다라고 하면요, 이 홍삼액을 5포를 추가로 주신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시는 거죠? 네, 이거 되게 하나에 1,150원 꼴인데요. 이거 5개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예. 꼭 적으세요. 사건 의뢰 통해서 구매합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시고 저희한테도 후기 알려주세요. 네. 한국의 살인사건 132회입니다. 이 사건 제목부터 기분이 좀 네, 그래요. 예. 공포감이 오는 제목인데요.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입니다. 이거를 요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양평 일가족 이 생매장 사건은 돌아가신 하승균 선배님이 취급했던 사건이에요. 그 하승균 선배님이 저하고 이거 하기로 약속했었어요. 사건 의뢰에서. 화성 사건 끝나고 선배님 저 기회 타면 양평 일가족 그 생매장 사건 그 당시 담당 형사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방송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하 선배님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 준비하면서 물론 뭐 일가족 이 희생당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무거움도 있었지만 하 선배님 생각이 문득 많이 나더라고요. 132회 왔네요. 이게 90년대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90년이면 오래됐죠. 1990년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몇 살인가? 하여튼 아주 어렸을 때요. 네. 내가 경찰 들어와서 8년째니까 1990년 11월 1일이에요. 초겨울이죠. 목요일 날입니다. 20시 30분경에 이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갈게요. 네, 인지가 된 대로 갈게요. 나중에 정리는 해드릴게요. 네. 90년 11월 1일 날 20시 30분경에 인천 시내에서 엑셀 승용차가 택시하고 딱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됐으니까 아마 이 택시 기사가 그 경찰한테 당연히 이제 신고를 했던 것 신고 같아요.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엑셀 승용차에 그 남녀가 타고 있었거든요. 네. 이 남녀가 타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하고 경찰까지 흉기로 위협하면서 차 놔두고 그냥 여자 데리고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 이거 이거 그냥 황당한 거죠. 사고, 단순한 사고, 뺑소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있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 승용차 조회해봐야죠. 네. 그 사주면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도난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도난 차량입니다. 네, 강릉에서 도난 신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예. 그럼 또 차량 내부를 봐야겠죠. 차량 내부에 보니까 차량 등록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차량 등록증의 주인이 오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또 예금 통장도 하나 나왔어요. 네, 이때 예금 통장 그 안에 예금 통장, 차량 등록증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 보니까 특정은 되잖아요. 네. 그럼 오태환이라는 사람이 주인 그 차주 그 엑셀차 운전한 사람일까? 그다음에 옆에 탔던 여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여자가 예금 통장이라는데 최모 씨예요. 21살 먹은. 여자니까. 여자니까. 그러면 요 사람들 둘이 이 엑셀차 타고 있다 차 훔쳐가지고 사고 내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경찰은. 거기다 가스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오태환 그다음에 최모라는 여성 요 둘이서 강릉에서 그 차 훔쳐가지고 인천 들어와서 사고 치고 지금 그거 뽀록 날까봐 냅다 도망간 거구나. 경찰은 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강릉에서 어떻게 차량이 도난됐는지 예, 그거 확인해 봐야죠. 네, 신고가 된 내용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랬더니 바로 3일 전입니다. 교통사고 3일 전이었던 예. 1990년 10월 29일 날 예. 오후 7시 반경에 예. 이게 신혼부부였나 봐요. 예. 그 강릉 경포대로 신혼여행을 왔던 신혼부부 손 씨, 28세 남성, 그리고 아내 한 씨, 24세 여성이었는데요. 예. 이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차 끌고 신혼여행 온 거죠. 네, 엑셀 차 강릉으로 끌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때 남자 3명에 여자 1명의 일당이 와서 4명이네요? 네, 강도를 하면서 이 피해 그 엑셀 차고 있었던 차량을 훔쳐갔던 사건입니다. 강도 당한 거죠, 강도. 네.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그 신혼부부 두 사람 손발을 결박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대요. 그리고 신랑은 지들이 타고 온 그 렌트카가 있었어요. 범인들이 로얄 프린스입니다. 이게. 네, 로얄 프린스 처음 들어봤어요. 있어요. 대우에서 옛날에 나왔던 로얄 프린스라는 차. 이거 좋은 차 있어. 나 이거 탔는데 프린스 차 탔었는데. 그 트렁크에다 남편은 묶어서 넣고요. 신부 같은 경우는 그 엑셀 그 본인 차, 네. 그 뒷좌석에 이제 태운 채로 두 개가 차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각각 트렁크에 트렁크는 저 남성만 집어넣고요. 지들이 저 렌트한 차.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로얄 프린스가 인천에서 렌트한 차예요. 범인들이. 그 트렁크에는 남편을 묶어가지고 싣고 네. 아내 이제 신혼부부 아내 같은 경우는 본인 차죠. 엑셀이니까. 네, 네. 엑셀 뒷좌석에 놓고 여자니까 제압하기가 편하니까 묶어서 놓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는데 한 10km 정도 갔대요. 네. 가서 야산에 소나무에다 또 두 사람을 묶어놔요. 그리고는 거기서 돈 뺐죠. 네. 현금 뺐죠. 네, 수표 포함해서 현금 260만 원. 예. 아마 신혼부부다 보니까 그때는 다 현금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돈 쓰려고 아마 그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폐물. 예,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폐물. 네, 그다음에 승용차 포함해서 한 800여만 원. 아우 씨 많이 뺏어간 거예요. 그 90년대 800만 원이면. 네, 그렇게 빼앗고 나서 이 2시간 30분 정도를 끌고 다녔대요. 그러고 나서 강릉시 대전동 우럭바위 부근 쪽에 그 소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그 자기네들은 도망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체포되고 나서 이거는 미리 얘기가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포되고 나서 이제 그 밝혀진 내용인데 그 신혼부부 범행 하루 전에 이놈들이 그 인천에서 로얄 프린스를 렌터카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강릉 경포대로 남자 셋 여자 하나가 출발을 했던 거고요. 네. 여관에서 하루 잤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여행 경비 유흥비 떨어지니까 야 우리 강도하자 해가지고 그 사진 찍는 신혼부부를 급습해서 차 뺏고 돈 뺏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범인들만 잡으면 이 강도 그렇죠. 사건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이제 차 안에서 오태환이라는 이름 나왔죠. 네. 차량 등록증.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봤더니 요 오태환이라는 놈은 31살인데 인천에 살고 있어요. 네. 전과 5범입니다. 네. 하는 일은 차량 등록 사설 대행 해주는. 왜 우리 차량 등록할 때 내가 댕기면서 귀찮으니까 돈 주고 좀 저 번호판 좀 해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오태환이가. 네. 그다음에 최 모양 있잖아요. 예금 통장 발견된 네, 사람. 네, 네. 이 사람은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 대전 사람인데 21살인데 오태환이 애인입니다. 애인. 교수님 그리고 가스총 있잖아요. 예. 그럼 가스총도 분명히 구입하거나 여기서 또 하나 큰 걸 하나 얻어요. 가스총에서. 자, 지금 드러난 거는 오태환이하고 최모 여자잖아요. 최양이잖아요. 가스총을 이제 탐문을 해 들어갔더니 인천 시내 판매상을 쫙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가스총도 1년 번호 있어요. 회사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추적해 들어갔더니 인천에 사는 32살 먹은 윤용필이라는 사람이 그 허가를 낸 거예요. 가스총 허가를. 그 사람은 직업이 택시 운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전과 조회했더니 전과가 6개. 그러면 이게 공교롭지는 않죠. 네. 오태환이 전과 5범. 윤용필 전과 전과 6번. 6범. 똑같이 인천 살고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 또 중학교 동창입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 동창입니다. 오태환이하고 윤용필이는. 그러니까 지금요 인천, 강릉, 대전이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경찰서들이 서로 이제 수사 공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또 이 신혼부부 사건은 목격자도 있어요. 목격자 이 중학생이 있는데요. 이 중학생이 대단해요. 그 렌터카 로얄 프린스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네네네. 뭐 로얄 프린스란 차종만 나오면 못 찾아요. 그쵸. 다행히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차 번호를 받았어. 중학생이. 똑똑하다. 그래서 그 차 번호를 확인을 했더니 이 차를 빌려간 사람이 인천에 사는 31살 먹은 그 전과 8범 이성준이라는 사람이 그 차를 빌려간 거예요. 다 전과자네요. 그러면 몇 사람이 드러나요? 오태환, 예. 윤성필, 윤용필, 이성준, 그렇죠. 거기다 최모양까지. 최모양.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요렇게 해서 4명. 4명 같아요. 네. 근데 이따가 뭐 맞는지는 보자고요. 3명 남자 셋에 여자 하나. 네, 그렇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수표가 아까 도난당한 현금 중에 수표 그렇죠. 수표가 포함돼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수표 당연히 경찰이 추적하죠. 네. 그게 또 서울 강남에서 술집에서 사용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 돈 뺏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술집 갔나 봐요. 남자 셋하고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술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 술집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남자 셋 여자 하나인데 인상착의가 그 강릉 신혼부부 탈취할 때 그 인상착의하고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중학생도 그 사람들 봤고 신혼부부야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봤고요. 자기들 가해한 놈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놈들 인상착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신혼부부 이 돈 강도한 놈들이 남자 셋 여자 하나가 이게 범행한 거다 하는 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나중에 밝혀진 건데 예. 이 아까 그러면 그 엑센 차량 사고 택시 기사랑 사고 냈던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오태환의 차량 등록증하고 최모양이다 보니까 예. 그럼 둘은 오태환과 최모양이었나요? 그 사고를 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성 관련된 건 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엑셀 차에는 원래는 최양의 예금 통장이 나왔죠. 네. 그래서 경찰은 최양을 같이 현장에서 도망간 여성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최양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여자는 심혜숙이라는 여자예요. 그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네. 로얄 프린스라든지 그 훔친 차 엑셀에서 지문이 도출된데 여성이 하나 나온 게 심혜숙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도망갔던 사람은 여성 최모양이 아니라 심혜숙이고 남자도 오태환이라는 차량 등록증 나왔지만 네. 사실은 그게 오태환이가 아니에요.
이성준이가 끌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 애인 심혜숙이하고. 아까 로얄 프린스 렌트했던 이성준과 그 여자친구였던 애인, 심혜숙이요. 근데 왜 차량 등록증? 네, 그게 이제 이따가 참 묘한 일이 생겨요. 아, 누군가 그걸 넣어놨어요. 아 그것들 도난 차량인데 도난 차량 안에 네. 끌고 다니는 사람은 이성준과 심혜숙이었는데 네. 그 안에 차량 등록증하고 예금 통장이 나왔는데 그건 또 오태환하고 최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얄 프린스를 10월 28일 날 인천에서 네 사람이 빌렸어요. 네. 네 사람이 빌려가지고 경포대로 가서 여관에서 하루 자고 네. 10월 29일 날 7시 30분경 오후 신혼부부한테 납치 강도했죠. 네, 네. 그리고 소나무에다가 묶어놨죠. 네. 돈 뺏어가고 돈 한 수표. 네. 그때 중학생 목격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렌터카 차 번호 받았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렌터카 빌려간 사람이 이성준이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이성준이가 중학생이 저 남바 봐두는 바람에 이성준 인적상이 나온 거예요. 네. 이성준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천 시내에서 11월 1일 날 밤 8시 30분에 이제 교통사고 내고 도망갔죠. 네. 그때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이성준이하고 심혜숙이에요. 네. 이성준이는 아까 인적상 나온 거, 그 렌트카 네, 했으니까 네. 나온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오태환이하고 최양의 이제 어떤 단서가 나왔죠. 네.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경찰은 처음에 오태환하고 모양이라고 양으로 네. 보고 수사를 했었어요. 네. 가스총에서는 윤용필이가 나왔죠. 네. 그래서 조립한 거예요, 경찰이. 범인이 4명이었잖아. 네. 그러면 자, 한번 보니까 이성준이는 렌트카 빌린 사람. 네. 그 다음에 심혜숙이는 여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총에서 윤용필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끌고 갔던 이성준이 렌트카에서 오태환. 이성준이 나오고 차량 등록증에서 오태환이가 나왔어. 네. 차량 등록증 오태환, 렌트카 이성준, 그 다음에 가스총 윤용필, 네. 그 다음에 여자 하나 나오는데 지문에 심혜숙. 네. 요 네 명이 딱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사진을 뽑아가지고 중학생 목격자 신혼부부 피해자한테 사진 보여주니까 딱 맞는 거예요, 네 명이. 네. 그러니까 네 명을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는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따가 이제 왜 그러면 이성준이하고 심혜숙이가 끌고 다니는 엑셀차에 네. 오태환이하고 최양의 단서가 들어있을까, 이제 이거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강릉에서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 강도 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한번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왔냐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양 호텔에 가가지고 저 범죄 또 뭐해 우리 한탕 더 하자고. 아. 그래서 막 충청도 경상도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한 100개 정도 더 훔쳐요. 이제 그리고 범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지금 3명, 남자 3명과 여자 1명의 조합이 있는데 네. 서로 어떻게 알고 있나 봤더니 아까 윤영필과 오태환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태환이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성준입니다. 예. 그래서 몇 개월 전, 이 사건이 있기 몇 개월 전에 이성준하고 윤영필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범죄 무리가 모이게 된 거고 거기에 이성준의 애인이었던 심혜숙까지 합류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 평소에는 아까 뭐 택시 기사도 한다 그랬지만 잠깐 하는 거고 평소에 직업도 없고 대마초 같은 것도 피웠고요. 예. 범죄 행각도 자주 정권 벌였다고 많잖아요, 이 새끼들.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그 범죄와의 전쟁. 네. 이때 이제 주로 조폭들 그때 잡아들였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서슬이 시퍼랬었어요 이때. 네. 그래서 어쨌든 교통사고가 났던 게 11월 1일 그리고 그 강릉 사건은 10월 29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1월 10일 날 토요일 날에 네. 대전 동부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옵니다. 예. 심혜숙의 친구 박모양이었는데 예. 그 뭔가 그 심혜숙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나랑 지리산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심혜숙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대전 동부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해요. 네. 심혜숙이가 와가지고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은 변호인이 하는데 뭐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인 안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심혜숙이가 뜬금없이 대전 자기 집으로 오더니 야 남자들하고 저 지리산 놀러 가자. 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좀 불안해 보였고 느낌이 이상했대요. 자기 친구가. 평상시 모습 같지 않다. 평상시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요거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저도 약간 이거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저희가 마무리할 때 이 네. 부분이 이제 그 심혜숙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했던 주장이 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한번 그때 내용 들어보시고 과연 이 친구가 심혜숙이 정말 약간 불안해 보여서 바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신고한 건지 아니면 심혜숙이 이제 사인을 보낸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잡아들이기만 하면 경찰은 되겠네요. 이제 신고받고 나갔죠. 네. 신고받고 나가서 토요일 날이에요. 11월 10일 날 네. 오후 1시 20분경에 심혜숙의 친구 집에 있던 심혜숙이하고 그 집 앞에 렌트카 로얄 프린스 로얄 프린스. 그거 타고 심혜숙이 기다리던 오태환이를 잡아요. 그러니까 오태환이를 검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혜숙이 친구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오태환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기다리고 이제 같이 가려고 차를 했는데 끌고 가서 로얄 프린스 끌고 가서 렌트카 끌고 와서 자기네 있으면서 내가 가서 친구 데리고 나올게 그러고 심혜숙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근데 들어갔는데 심혜숙이 친구 박 모양이 경찰이 신고해 버리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심혜숙이는 집안에서 잡고 네. 그 오태환이 기다리는 그 프린스에서 기다리는 오태환이를 검거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둘이 남았죠. 네. 이성준이하고 윤용필. 윤용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어디 있냐고 이제 쫙겠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대영동 패밀리 관광 호텔 앞에 노상에 있었어요. 이것들. 그러니까 글로 쫓아가서 이제 검거를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이성준이하고 윤용필이가 눈치를 챘어요. 네. 눈치를 채갖고 도망가는 거죠. 차 타고. 네, 아마 근데 이때 총 막 쐈더라고. 총 쐈다고요, 교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지금 이렇게 못해요. 지금 저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일단은 왜냐면 이 지금 특정된 건 강도예요. 네. 강도 한 거. 강도한테 총 쏘는 일 없거든요. 네. 근데 이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더 놀랬던 게 노상 앞에 호텔 앞 노상에서 예. 총을 쐈다라는 게. 예, 그래서 총 쏴가지고 둘 다 총 맞았어요, 두 놈이. 네. 윤용필이하고 이성준이가 총 맞았는데 이 총 맞은 상태에서도 얘들이 아마 이 소나타 차 끌고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이 소나타 차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피해자 차입니다. 차량이에요. 네. 다른 사건의 피해자 차인데 요 놈들이 소나타 차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면서 오중 추돌 사고 나고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대전 시내에 한 4km 정도 추적해가지고 타이어까지 이제 펑크내서 이제 결국 멈춰가지고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한테도 실탄을 쐈지만 자동차도 멈추기 위해서 아마 그 타이어에다 실탄을 이거 보고 쐈고. 깜짝 놀랐어요. 저 총은 그때 그 소리 네, 그래서 이렇게 쐈나? 타이어가 펑크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차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버리고 이 윤영필과 이성준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잡혔죠. 네. 윤용필이 총상 입은 상태에서 11월 11일 날 밤 8시 30분경에 영등포 저 친구 집에서 주민이 제보해가지고 경찰이 잡았어요. 이때 윤용필 같은 경우 이마에 총알이 좀 스치는 정도의 그 예. 총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성준이도 총 맞았잖아요. 네. 이성준이는 못 잡고 있다가 11월 12일 날 아침 9시 40분경에 대전 동구 어떤 그 아파트 옥상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두 놈이 도망갔잖아요. 네. 가는 과정에 윤영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치는 바람에 서울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제보에 의해서 잡힌 건데 이성준이는 중상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도망갔다가 남의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과다출혈 같은 걸로 사망한 거죠. 네.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도 주민 제보에 의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차 버리고 아마 그 비닐하우스 쪽으로 그 도망가는 걸 봤나 봐요. 거기가 아파트 쪽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주민이 제보를 해서 이제 수색을 하다 보니까 그 옥상 아파트에서 이성준을 발견하게 됐는데 나중에 뭐 이 얘기를 같이 도주를 했는데 왜 이성준은 서울에 있고 뭐 윤영필은 서울에 있고 이성준은 거기를 갔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추정들이 나왔대요. 워낙 이성준이 좀 심하게 맞아서 못 가는 거. 죽을 수 있겠구나. 그냥 포기하고 간 거예요. 윤영필이가 이성준이 포기하고 간 겁니다. 자기. 네. 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강도 사건으로 그때까지는 강도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강도 사건이잖아요. 엑셀차 타고 사고 낸 거 빼고 강릉 사건. 강릉 사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네. 강도 사건의 용의자라고 하는데 총을 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승근 형사님 그 취급했던 사건인데요. 양평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직 양평은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저는 양평 지금 안매장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강릉 나오고 인천 나오고 대전만 나왔어요. 네. 그죠? 네. 아직 양평은 지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설명드리는 거는 강도 사건까지예요. 네. 강도 사건인데 지금 총 쏴갖고 두 놈이 한 사람은 사람이 죽고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은 어쨌든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때 이성준 같은 경우 오른쪽 가슴에 총상을 예, 예. 맞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때 바지 주머니에는 현금 77,600원이 있었고 그 왼쪽 허벅지에는 등산용 칼 예.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강도를 잡는 과정에서 총 쏘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차는 압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렌트카 오태환이 타고 있던 노엘 프린스, 그다음에 그 둘이 이성준이가 버리고 도망간 소나타. 네. 그러면 그 안에 수색할 거 아니에요. 네. 수색을 했어요. 근데 차하고 번호판이 달라요. 아까 훔친 번호판을 붙였던 거예요, 이놈들이. 그럼 범죄에 이용한 그렇죠. 범죄 이용한 거죠, 이놈들이. 그래서 차 안을 수색을 했더니 노엘 프린스 그 트렁크에서 흙 묻은 삽이 2자루 나와요. 네. 그리고 끈도 발견돼요. 네. 흙 묻은 버선이 하나 나와요. 거기 버선이라는 거는 딱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전 할머니요. 할머니요. 이 사람들 중에 나이대가 버선을 실 만한 나이대 없죠. 심혜숙이가 버선 신는 나이 아니잖아요. 22살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서 뜨거한 거죠. 이 소나타도 훔친 차인데다가 네. 번호판 바꿔놓고 그 다음에 흙 묻은 삽 나오지, 사람 묶는 끈 나오지, 할머니들이 주로 신는 흙 묻은 버선이 딱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강릉 신혼부부 사건만 이거 아니다 이거. 강릉 신혼부부 사건은 강도하고 소나무에 묶어놓고 했으니까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검거한 게 이제 그 오태환이하고 심혜숙이 잡았잖아요. 네. 윤영필이하고 이성준이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오태환이하고 심혜숙이를 엄청나게 추궁을 하는 거죠. 뭐 일부 기사에는 아주 강압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압적인데 그 범죄와의 전쟁 때니까 뒤지게 맞았을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총도 쐈는데. 그럼 총도 쏴가지고 할 판인데 아마 심혜숙이는 안 맞을지 몰라도 오태환이는 뒤지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술도 거의 오태환한테서 나왔대요. 다 거의 오태환이한테 나오죠. 근데 이 자백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제 진행되는 순서는 아시겠죠? 네, 처음에 강릉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택시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밝혀질 양평 사건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로 다음날 검거가 되는데요. 이 양평 사건이 지금부터 밝혀질 겁니다. 오태환이가 이제 불었어요. 네, 검거되기 하루 전날이에요. 한두 전날. 11월 9일 날이요. 11월 9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할머니 2사람하고 중년의 남자 1사람하고 6살짜리 여자아이를 땅에다가 생매장했다는 진술을 해요. 네, 생매장입니다. 예, 끔찍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11월 11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시체 발굴을 하게 됩니다. 가서 양평 가서.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정말 맞나 봤는데 실제로 얘기했던 장소에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오태환하고 이제 심혜숙만 잡혀있던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둘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지금 잡은 거잖아요. 이 예. 둘을. 근데 사건은 양평 사건은 양평 경찰서 담당이잖아요. 경기청에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하순균 아마 네. 형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잡은 피해자들이 사건 하나를 불었다. 혹시 양평에서 발견된 사건, 이거 인지된 사건이 있냐라고 했더니 양평서에서는 아직 이 사건 전혀 신고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접수된 사실도 없고 실종 신고조차도 없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 상태였습니다 이게. né? 뭐 그 그때 상태예요. 당시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검증이 아마 11월 11일, 그러니까 14일 날 수요일 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아마 하순균 형사님도 계셨나 봐요. 그 대전 중부경찰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경기 그 당시에 이제 도 경찰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양평서 나오고 세 군데에서 이제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뭐 공조 수사한 거죠. 이제. 네. 이게 장수가 양평에서 범행했다 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양평에서 어떤 사건을 벌였는지 이제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자고요. 네. 신혼부부 그 강도 사건, 강릉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이들은 또다시 11월 7일 날 안양의 한 호텔에서 모여가지고요. 2차 범행을 모의를 합니다. 예. 신혼부부 이제 그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신혼부부가 살려줬더니 우리가 수배된 거 아니야. 야, 다음번에는 우리가 피해자 그냥 죽이자.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판 미리 훔쳐서 바꿔달기 이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때 범인들이 다 이걸 주도했던 게 사망한 이성준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잡히지 않은 범인한테 다 몰아넣게 되거나 사망한 사람한테 몰아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실제로 번호판을 5개 훔친다고요. 이제 강도짓 하고 그러면 또 차 같은 거 뺏으면 바꿔치기 하고 지들이 타고 다니려고. 그래서 소나타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1월 9일 날입니다. 11월 네. 9일 날 금요일 날인데 오후 1시경에 요놈들이 경기도 양평 홍천강 그 인근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국도 6, 예. 네, 국도 6호선. 글로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별로 없었대요. 이것들은 지금 범행 대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명이 여자 포함해서. 근데 차 한 대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한적한 데서. 그게 소나타입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것들이 가서 소나타를 앞에서 딱 막아요. 그게 내 강릉 사건도 딱 그랬거든요. 네. 딱 가서 가로막는 건데. 네, 막아요. 네, 거기에 이제 중년 남성이었던 유 씨가 네, 50대 유 씨. 54살이에요. 네. 유 씨가 운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네. 아마 할머니 두 분이랑 손녀가 애기. 타고 있었나 봐요. 애기 하나. 네, 그때 이제 그 중년 남성을 칼로 위협을 하고 돈과 수표를 빼앗고요. 그다음에 아까 끈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 끈으로 묶는 거죠. 네, 일행 모두를 다 결박을 합니다. 그 유 씨 같은 경우 이제 입에다가 흰 장갑 넣어가지고 재갈 물리고 테이프로 눈 가리고, 그다음에 그 소나타 트렁크에다가 이제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나타에는 이제 오태환이하고 윤영필이가 타고 하나 뺏었으니까 옮겨 탄 거예요. 지들이 운전하려고. 네. 그다음에 할머니 2명하고 애기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애기 있는 데는 이제 근데 여기 할머니 2명을 뭐 지네들 그 트렁크에 가뒀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걸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뒷좌석에 그대로 그냥 묶어서 할머니들이니까 애기하고 같이. 애기는 아마 그 심혜숙이가 안고 네. 있었나 봐요. 네. 울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단 납치를 했죠. 네. 납치 딱 한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제 그 전날 묵었던 민박집에 돈 4만 원 못 준 게 있어요. 네. 그거 주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4만 원 주러 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삽 빌리러 간 거예요. 삽 빌리러. 그러니까 민박집 주인이 4만 원을 원래 그 숙박비를 안 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다음날 숙박비를 내면서 저희 삽 좀 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삽 빌려달라고 할 때는 이미 납치해가지고 간 네, 거예요. 가고 있었어요. 산으로 가고 있었던 중에 민박집에 들러서 삽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럼 삽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저희 산소에 가려고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전날 이것들이 그 민박집에 가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심혜숙이가 전화를 걸어갖고 내일 보내주는 걸로 입금해주는 걸로 이렇게 그 민박집 주인하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외상으로 투숙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각각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 민박집에 4만 원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줬어요. 돈 찾아서 4만 원을 주고 거기서 삽하고 빌리는 거예요. 왜 빌렸겠습니까? 삽하고? 아까 피해자들은 잡히면 살해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못된 짓을 했냐면요. 양평하고 홍천 사이 국도를 따라서 한 17km 정도 가면은 양평군 단월면 산읍리 비슬고개 쌀이골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용문산 쌀이골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운전자를 그 운전자 어머니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어머니예요. 네, 81세 되신 어머니. 그다음에 그분의 그 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유 씨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을 트렁크에서 끌어내 갖고 24m 높이의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립니다. 그 두 노인분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떨어진 곳에 가서 구덩이를 팝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유 씨의 외손녀였어요. 네. 그래서 트렁크에 있던 이제 유 씨도 꺼내서 이제 끄집어내서 유 씨한테 우리한테 3천만 원. 돈 3천만 원 좀 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두 분은 귀찮았던 거예요. 요놈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두 분은 낭떠러지에서 밀어갖고 살해하고 낭떠러지 밑에 가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아직 떨어져 있는데도 숨은 쉬고 있는 상태에서 생매장한 거고요. 네. 그 사실 숨기고 이제 트렁크에 그 운전자 유 씨 그 묶어서 넣어놨잖아요. 트렁크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자 3천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요구를 했는데 3천만 원 이거 뭐 구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끈으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아까 할머니들 그 묻은 데 있죠. 그 근처 인근에다가 구덩이 밀어놓고 거기다가 생매장한 거고요. 끈으로 목 졸라갖고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아이도 울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했대요. 어린애가. 근데 어린애도 무릎 꿇리고 그냥 그대로 산채로 발가벗겨서 덮었답니다. 이게 이제 속이 상한 게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얘가 안 갈라 그랬대요. 이 네 분이 왜 54세 되는 유 씨가 운전을 하고 할머니 81세, 74세 이 5살짜리 아이가 왜 한 차에 타고 있었냐면 강원도 평창에 결혼식이 있었대요. 네. 친척 결혼식이 있고 강릉에 그 운전하시는 그 유 씨의 그 외사촌 형이 고이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모시고 강원도를 가는데 이 할머니가 유 씨의 어머니가 그 증손녀입니까? 증손녀죠, 네. 증손녀가 이쁘니까 쟤도 데려가자. 서연인데 쟤도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너도 가자 그랬는데 애기가 엄마 아빠 나 같이 안 가면 안 가 그러다가 할머니하고 같이 갔다 와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가족이 된 거예요. 이 새끼들 이거 범행할 때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대마초 흡연한 상태였습니다. 이 서연이 같은 경우는 결혼 5년 만에 얻은 어렵게 얻은 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태환하고 윤용필도 그 또래 아이가 있었대요. 나쁜 놈들이죠. 정말 이게 이런 천하에 죽일 놈들이 있어요. 이게 인면지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매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이거 생매장이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서. 근데 이제 제목 자체가 그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부검하거든요. 발굴한 다음에 부검해가지고 반드시 이 폐를 절개해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 호흡을 했으면 폐 속에 흑성분이 나오거든요. 모두 다 그 흑성분이 나왔대요. 폐에서 그렇다면 이건 생매장인 거죠. 묻힌 상태에서 호흡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오태환이 자기가 진술을 할 때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아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그냥 묻었다.
네, 묻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4명 그 살해하고 챙긴 돈 20만 원 정도예요. 돈 20만 원에 4사람을 이렇게 살해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놈들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아까 지리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일단 지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 당분간 이제 잠수 탄다 이거죠.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기로 하고 가는 길에 그때 대전에 이제 그 자기 친구를 데려가자고 심혜숙이가 네. 그래가지고 오태환이가 심혜숙이를 태우고 가서 심혜숙이가 그 박양한테 들어가서 놀러 가자고 얘기하는 사이에 오태환이 밖에 있었던 거고 네. 이성준이하고 윤용필이는 거기서 좀 떨어진 데서 또 그 훔친 소나타 네. 강취한 소나타에서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그 집에 간 건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하나씩 이제 검거가 된 건데. 예. 근데 이제 아마 오태환이가 심혜숙이 데려다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심혜숙이 감시한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혜숙도 이제 감시의 나 일환으로 한 거였는데 만약에 심혜숙이 권유에 따라서 그 신고한 박양 따라갔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재판 봐야죠. 이런 악독한 사람들. 예. 아까 이제 예금 통장 나왔던 최양 있잖아요. 아, 네. 그 사람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태환이의 애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 이성준과 심혜숙이 몰고 있는 차량에 오태환과 최 모양의 그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신혼부부 차인데.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성준의 그 네, 맞습니다.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성준하고 심혜숙이 사귀고 있었을 때 네. 그 오태환이가 심혜숙한테 가서 너 이성준이 나쁜 전과범인 놈이야? 거 알아? 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겁니다. 웃기는 놈이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고 나서 그럼 심혜숙이 가서 이성준한테 얘기 다 한 거예요. 오태환이 너 전과범이라고 나한테 너 아냐고 물어봤어. 그거 감정을 꼭 품고 있었나 봐 이게. 네. 이성준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준이 항상 차량 등록증 그 오태환 차량 등록증하고 그 애인이었던 최 모양의 예금 통장을 갖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언젠가 내가 잡힐 때쯤에 니네들만 덮어씌우게 내가 이걸 갖고 다니다 언제 뿌릴 거야. 그러던 중에 지가 이제 교통사고 나니까 네. 그 냅다 도망가는 바람에 차 안에 지가 이제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했던 거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참 이성준도 바본 게 그걸 당연히 바보죠. 오태환이가 잡히면 지가 안 잡히나요? 그러니까요. 세대가리죠, 세대가리. 예. 근데 뭐 딴 생각은 없었어. 나를 내 애인한테 험담을 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이. 머릿속에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생각했던 거죠. 네. 네, 재판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있었는데요. 일단은 구속 기소가 됐어요. 오태환, 윤용필, 네. 심혜숙이요.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시체 은닉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얘들은 그 계속 범행하면서 지리산 같은 데서 대마초를 이놈들이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상습적으로 이제 아마 피웠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아까 지리산으로 가자 그랬구나. 지리산에서 아마 그 대마를 자기네들이 재배한 것 같아요. 재배하면서 피우고 있었다 보니까 야생 대마 발견해가지고 씨 받아서 계속 내가 볼 때는 지리산 쪽에다가 그 재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그 사건 당일에도 민박집이라든지 차 안에 같은데 이런 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 생매장 사건 벌일 때 대마 계속 피웠다는 거예요. 심혜숙이가 얘기 다 했어요. 이거 재판 엄청나게 신속하게 진행됐죠. 네. 범인 3명 모두 다 90년 12월 4일 날 검거해가지고 한 달도 제한됐어요. 사형 구형됐고요. 아,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예, 예. 네. 12월, 네. 근데 심혜숙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무슨 변호사인데. 김영태. 네.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그 변호사가 그 12월 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예. 아니 윤용필하고 오태환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도 없었고 나도 심혜숙 그 변호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거 분명히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이거 최하 3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데 왜 너네 변호사 없이 빨로 재판 진행했냐. 이거 뭔가 재판 아예 그냥 무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은요,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그래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282조인가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사건은
변호사 없이 판단을 못 해요. 이유 야를 막나 변호사가 붙어야 돼요. 국선이라도 붙여야 돼요. 근데 그거 변호사 없이 그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수선 시절이잖아요. 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갔고요. 결국 91년 3월 5일 날 3명 모두한테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요. 심혜숙이는 10년으로 나중에 감형됩니다. 네. 뭐 10년으로 감형되는 데는 이 김영태 변호사의 그 변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심혜숙이 같은 경우에 10년으로 왜 같이 댕기면서 네. 범행했는데 남자들 셋만 사형시키고 심혜숙이는 사형 안 시키냐. 이제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론 그 요지 이렇게 보니까요. 심혜숙이는 살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평. 거기서는 살인 공모를 거기에 심혜숙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강도는 맞죠. 공모한 거죠. 강도는 같이 개입했고 저 경부대에서 강릉은요? 그거는 뭐 인정되는데 살인 사건 공모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건 당일날 날이 흐리고 차에 김이 많이 껴 있어서 할머니 존재 자체를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심혜숙이가 글쎄요. 난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렇게 소리 아이를 자기한테 맡겼는데 어린아이를.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면 소리를 안 질렀겠어요? 아니 그리고 아이를 맡겼잖아요. 그 아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근데 뭐 하여튼 별론 요지가 그렇대요. 근데 이렇게 아니 진짜 몰랐던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나중에 이성준한테 애인이었던 이성준한테 아 운전자 남성하고 여자아이는 어떻게 했어 아예 할머니 존재들을 몰랐다는 거야 본인은 그러면서 이성준이 나무에 묶어놨어 그러니까 그 경포대처럼 네, 묶어놓으면 어떻게 거기 산인데 라고 하니까 아이 살짝 묶어놨으니까 그 스스로 풀고 나갈 거야 라고 이성준이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 살해할 거는 몰랐다는 거고 살해 사실 몰랐다는 거 그런 식으로 변론이 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또 살인의 공모가 있었다면 그 4만 원 때문에 민박집 주인한테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은 걸 알려주겠냐 추적당할 텐데 이제 변호사 얘기는 그거예요. 네, 민박집에서 그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통장을 이체받아서 하는데 그 통장을 보여줘요. 그 민혜 그 여기 심혜숙이 여기 돈이 있지 않냐? 내가 내일 뽑아서 당장 줄 거다라고 해서 이름이라는 것들을 다 민박집에 자기가 공개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인 공모를 했다면 내 정보를 주겠냐? 이런 거였죠. 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10년으로 간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1심 때 이제 그 변호사가 민박집 그 저 주인의 딸 이 사람을 이제 증인 신청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 측 증인으로 민박집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준 적 없다.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딸이 민박집 주인 딸이 와갖고 사실은 전화번호도 보여주고 제 주소도 알려줬다. 그러니까 그 심혜숙이 얘기하는 게 맞죠. 살인을 할 것 같으면 내 인적사항을 이렇게 함부로 남들한테 줬겠냐. 이제 이게 이제 아마 그 민박집 딸이 와가지고 진술을 이제 번복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아마 감형받는데 심혜숙이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건 뭐 또 뭐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혜숙이가 와가지고 저 박양 지리산 가자고 얘기할 때 야 나 신고 좀 해줘 큰일 났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양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좀 이 부분이 왜 명쾌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승균 선배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래서 약간 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 심혜숙이 이 살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 강도를 할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게 살인까지 이어질지는 몰랐었지만 그 강도가 이루어질까라는 건 알고 있었고 강도를 했었고 그래서 민박집에 저는 그걸 오픈한 거는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도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봐요. 살해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근데 가서 일가족 지리산 갈 때는 그러니까
그 민박집엔 그게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러고 나서 양평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근데 자기가 살인 사건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잖아. 근데 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 사람들 장난 아니다. 그냥 강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을 전 느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 박영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저는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김영태 변호사예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똑같이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냈다 공범으로 봐버리고 그냥. 저는 어쨌든 근데 심혜숙이 살인을 몰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맡겨놨었는데. 네. 하여튼 이 바람에 이제 사형이 확정되고 나서 92년 2월 29일 날 윤영필이가 처형됐고요. 네. 윤영필이가 제일 먼저 죽었네요. 94년 6월 10일 날 한 2년 뒤에 2년 8개월 뒤에요. 오태환이가 또 처형됐고 이성준이도 사망했죠. 이성준이는 이제 검거 중에 네, 사망했으니까 빠지고 심혜숙이는 이제 청주 여자교도소로 갔다가 8년 복역했어요. 8년 10년 받아가지고 그리고 98년도에 30살 되던 나이에 가석방 됐는데요. 천벌받은 것 같습니다. 2003년도 7월 달에 위암으로 35살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심혜숙이도 내가 볼 때는 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 그럼요. 강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영필은 죽으면서 이제 이랬대요. 이 쓸모없는 하찮은 목숨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기증을 했는데 그때 노모가 아마 아들 시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뭐 혼절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거 이제 검거 과정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네. 검거는 11월 10일 날 오후 1시 20분에 했어요. 네. 대전에서 이제 검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혜숙이하고 오태환이는 검거가 되죠,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윤영필이하고 이성준이는 이제 그 소나타 타고 도망가다가 오중 추돌 사고 내고 총 맞고 타이어 펑크 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윤영필이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서울로 도망간 거예요, 이 새끼가. 11월 11일 날 그 다음 날 밤 8시 반경에 서울 도림동 친구네 집에서 그 제보자가 제보하는 바람에 검거됐어요, 경찰한테. 네. 그러니까 서울 경찰이 잡은 거예요, 윤영필이는. 네. 이성준이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도망가고 나서 이틀 뒤에 아침 9시 40분경에 이제 그 주민이 얘기해 줬어요. 대전 동구 가오동이래요. 가오동에 있는 모 아파트 옥상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검거 과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인 신분 특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차 범죄 있잖아요. 네. 1차 범죄 엑셀차 타고 강릉 신혼부부. 아니 엑셀차 타고 교통사고 낸 게 나오죠. 이성준과 심혜숙. 그때 이제 오태환이하고 그 최씨 그 집어넣었는데 실제로는 이성준이하고 심혜숙이었죠. 네. 근데 오태환이가 하여튼 거기서 하나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늦는 바람에. 그 다음에 가스총에서 윤영필이가 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학생 목격자가 신혼부부 강도할 때 렌터카 차 남바를 알아두는 바람에 이성준이가 인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심혜숙이는 차 안에서 지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 네 사람의 사진을 뽑아가지고 중학생 목격자 신혼부부한테 보여주니까 얘들 맞아요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사항이 다 드러난 거라는 거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로만 알고 있다가 소나타에서 그 버섯 흙 묻은 버섯, 예? 이걸 할머니들이 신는 거잖아요. 그게 나올 때 아주 엄청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치안본부입니다. 경찰청으로 바뀐 게 아마 82년 넘어설 거예요. 80 몇 년일 거예요. 제가 경찰 들어갈 때 82년 만 해도 경찰청이 아니고 치안본부였었어요. 교수님 이거 90년도 사건인데. 근데 치안본부 그때까지 치안본부였어요. 치안본부예요. 내가 들어갈 때 권복경 치안본부장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게 90년대 넘어서 경찰청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청 단위로 승격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죠? 그 전에 네. 치안본부였으니까. 그 대전 동부경찰서 김영규 형사, 김병준 형사 두 사람은 특진했어요. 네. 이 사건으로.
네. 강릉경찰서 정현재 경장 등 한 7명은 장관 표창 받고요. 인천 동부경찰서 심희찬 형사 등 6명은 치안본부장 표창 받고, 그리고 대전 동부 김영규, 김병준은 사실은 강도로 인식한 상태에서 총수한 거거든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 징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특진했습니다, 그 당시. 하여튼 15명이 뭐 특진, 장관 표창, 그 경찰 치안본부장 표창 이렇게 받았어요. 네. 아까 그 처형당했을 때 윤용필은 이제 뭐 시신을 기증하고 장기 기증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태환은 나는 여론에 떠밀려서 과도한 형을 받았다. 나는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 사형수의 묘역 한 구석에 묻혔다고 하고요. 심혜숙은 이제 8년이 됐을 때 가석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암 걸려서 죽었어요. 네. 네, 서울 예전 아마 공부를 해서 서울 예전 문창과에까지 합격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교도소 내에서? 네, 그래서 어릴 적 꿈이었던 뭐 문학을 배웠고. 아이고, 안 하기 잘했어요. 네. 네. 안 하기 잘했어요. 네, 그래서 뭐 상 받기 바로 전까지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은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김영태 변호사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기고를 냈어요. 네. 김영태 변호사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기억할 거예요. 95년도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할 때 그 현장 운동장에다가 그거 해놓고 저 테스트 해가지고 무죄 받아낸 저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듀스 김성재 사건 2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도 김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그 강박에 의해서 약간 지적장애 있는 사람들을 그 콘도 습격해가지고 범인으로 만들었다가 했던 사건. 아, 그 무죄 났던 사건. 네네네. 그 사건도 김영태 변호사 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이 김영태 변호사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양평 생매장 사건 21 이게 심혜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21 여자는 그렇게 무너져 갔다. 이 제목이 그거예요. 양평 생매장 사건 21 여자는 그렇게 무너져 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심혜숙이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 그 다음에 범죄와의 전쟁의 희생양이다. 무리하게 기소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좀 올렸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댓글란에 난리 났어요. 네. 이게 범죄자에 대한 온정, 이게 말이 되냐. 적어도 강도 범행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래. 그 여자가 그렇게 불쌍하냐? 뭐가 그렇게 불쌍하냐? 뭐 이런 얘기. 이게 피해자 애기 있잖아요. 아버지. 6살 애기 아버지가 댓글 썼거든요. 댓글 썼는데 그때 아버지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하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딸하고 장인 유 씨가 사망한 거 아니에요. 장인 유 씨가 사망한 건데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어렵게 얻은 딸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녀가 심혜숙이가 그렇게 불쌍하냐? 뭐가 그토록 불쌍하냐?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가담하고 있는 일이 강도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당신도 인정하지 않는가? 엄연한 가해자 중에 한 명인 그녀만 불쌍하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죄도 없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노인들과 어린아이 고작 6살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런 글을 쓰면서 피해자하고 유족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일견 보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하여튼 김영태 변호사 양평 생매장 사건 21의 여자는 그렇게 무너져 갔다 이 기고하고 난 다음에 김영태 변호사 욕이란 욕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네. 저는 심혜숙이 왜 10년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을 받은 이유 글쎄 말이에요. 저는 절대 살인을 몰랐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이 네 사람이 90년 11월 14일 날 아침 10시에 이 청량리 위생병원
네, 그 네. 거기에서 유족 친지 한 300여 명이 있는 데서 장례 치렀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죠. 그 목사님이죠. 네. 한 개인의 비극으로 남겨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 전체의 타락한 심성과 마비된 양심을 일깨우고 경고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분이 연결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국회의사당까지 가갖고 대통령께 드리는 글 이거 낭독할 예정이었는데 또 이 그 불필요한 잡음 같은 게 있을까봐 우려돼서 이제 그 포기를 하고 취소를 했는데요. 연구차에다가 이런 기 써놨어요. 대통령은 신문을 보셨나요? 착하고 귀여운 서연이는 어디로 갔나요? 이러면서 그 프랭카드를 붙여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그 이제 아버지 이 서현 양의 아버지가 썼던 수기에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살려달라는 외침이 끝없이 귓전을 때립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제가 어린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이를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것들. 그 트렁크 저 운전하시던 유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월간 시조사 재무실장 하시던 분이에요. 네. 참 이 할머니가 그니까 저 증손녀 데리고 가려고 걔 안 가고 싶다는 애를 이제 데리고 간 건데 어떻게 보면 서연이의 운명이 너무 얄궂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냥 그거 이뻐서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차에서 끌어안고 그러고 갔을 텐데. 어? 이것들 대마초 그 피운 상태였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또래 자기 자식들도 있는 사람들이 인간 아니니까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또 살아있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떨까? 아이를 그때 보내지 말았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범인들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성준이는 30살인데 전과 8범이에요. 네. 이성준이. 그다음에 애인이 심혜숙이죠. 네. 그다음에 애인 그 심혜숙이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갖고 뭐 지가 큰 레스토랑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심혜숙이 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혜숙이가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결혼 이제 그 전제로 해서 그 아마 그 이성준이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성준이 30살 전과 8범이고요. 오태환이 32살인데 전과 5범이에요. 윤용필이 31살 전과 6범. 그 오태환이하고 저 윤용필이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거기에 이제 심혜숙이가 이제 껴있는 거죠. 이렇게 4명이 이 범행을 한 겁니다. 에이, 이 사건 정말 화나더라고요, 이거. 네. 아마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슴이 먹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건을 할 때 참 끝날 때는요. 허무해요. 기분이 허무하기도 하고 찹찹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 유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무겁고 하여튼 특히 어린아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미어져요, 진짜. 아마 내 생각은 그래서 심혜숙이도 천벌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면 인망은 빠져나가도 천망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결국 이성준이는 총 맞아서 속된 말로 뒤졌고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받으면서 옥상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윤용필이 이성준, 오태현 이것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고요. 네. 심혜숙이는 용기 빠져나온 거예요. 김영태 변호사의 변론이 주요했겠죠. 10년 받고 8년 살고 가석방 돼서 나왔는데 불과 5년도 안 돼가지고 위암 걸려서 사망. 하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속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거 하 선배님이 계셨으면 저간의 어떤 이런 내용 등등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텐데 또 약속까지 하셨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이 사건 담당했던 인천 남부경찰서, 인천 동부경찰서죠. 거기 유종호 형사라고 시인된 사람 하나 있어요.
형사인데 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종호 형사를 아는데 요 사건 관련돼서는 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32회 한국의 살인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녹화하는 내내 이렇게 뭔가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예, 연녀석. 이게 라이마라는 라이마? 네, 천연 아로마 제품인데요. 저는 진짜 이거 차에서 쓰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컵홀더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꽂아서. 하면 차에 딱 타면 뭔가 전 숲속 연기부 들어서 좋아요. 이거 우리 미리 받았잖아요. 네. 나는 이거 우리 집에서 내 방에다 놓고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긴장 완화, 안정감 있고 어떤 냄새가 향긋하니까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요즘에 아로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로마가 이게 성분들이 화학 성분들이 많이 섞였는데 얘는 천연 아로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천연 오일이라는 거죠. 네, 독일의 본사가 있다고 하고요. 안정성, 퀄리티 이거 다 보장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비싸잖아요, 원래 독일 게. 네, 지금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제품 하면 되게 제품은 좋은데 비싸다는 좀 인식이 있잖아요. 교수님 내 말 안 듣고 계세요? 진짜 향긋하네. 이게 방향제는 이 냄새를 딱 덮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냄새 제거 후에 그 제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네. 제거한 이후에 이제 본인 고유의 향을 계속 피워 올려준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구멍을 막고 있으면 깜짝이야. 이렇게 오. 막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네. 그 약을 오일을 갈아 낄 때 사용하는 얘가 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위에 요거 제거하시고 여기다 끼우시고 이렇게 넣으면 얘가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막아주면 얘가 톡 자동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튀어 올라온다. 이 조그만한 게 엄청 세요, 교수님. 여기